계약서를 보는 순간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입주비 5천만 원, 월 이용료 300만 원. 제 국민연금은 70만 원인데 어떻게 300만 원을 내라는 걸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 팔면 돼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제 집을 노렸다는 걸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계약서 속 작은 글씨들, 그 안에 숨겨진 함정들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올해 69이에요. 혼자 삽니다. 남편은 8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췌장암이었습니다. 6개월 투병하다가 가셨죠. 그 뒤로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은 둘입니다. 아들 재훈이랑 딸 민지가 있어요. 재훈이는 건설회사 과장이고요. 민지는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 집에서 살아요. 저는 강남에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25평이에요. 남편이랑 평생 모아서 산 집입니다. 30년 전에 2억 주고 샀는데 지금은 10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부동산 아저씨가 그러는데 위치가 좋아서 값이 많이 올랐대요. 저는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방 3개짜리인데 저 혼자 쓰기엔 크죠. 하지만 이사 갈 생각은 없어요. 여기서 아이들 키웠고 남편이랑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요. 외롭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외로워요. 아침에 눈 뜨면 혼자, 밥 먹을 때도 혼자, 저녁에 텔레비전 볼 때도 혼자. 가끔 말 상대가 없어서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영자야, 오늘은 뭐 해 먹지? 이런 식으로요. 친구들은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김숙자 씨, 이순희 씨, 정명자 씨. 다들 저랑 비슷한 나이예요. 우리는 화투도 치고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딸 민지는 자주 찾아와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옵니다. 엄마 괜찮아? 밥은 먹었어? 약은 챙겨 먹고? 민지는 참 착한 아이예요. 간호사라 바쁜데도 시간 내서 오는 걸 보면 고마워요. 아들 재훈이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합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돈 필요한 거 없어? 없어. 짧은 대화만 하고 끊어요. 재훈이는 바쁜가 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며느리 수정이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결혼식 때 본 게 마지막인가 싶네요. 명절 때도 시댁 가느라 못 온다고 하고요. 뭐 며느리도 친정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요.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고요.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하더군요. 하루는 현관 앞 계단에서 헛발을 디뎠어요.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는데 아찔했습니다.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누가 알아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불안했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문득 깨서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누가 알까? 며칠이나 지나야 발견될까? 무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보고 싶어서. 재훈이가 보고 싶다고 한 게 처음이라 기뻤어요. 아들이 엄마 생각하는구나. 주말이 됐어요. 재훈이가 수정이랑 함께 왔습니다. 차를 타고 왔더군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제주도 감귤이래. 고마워. 들어와. 저는 반가운 마음에 상을 차렸어요. 재훈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미리 만들어뒀거든요. 김치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쳤어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지만 아들이 오는데 정성껏 해야죠. 엄마 맛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재훈이가 잘 먹더군요. 수정이도 어머니 맛있어요라고 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재훈이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즘 어때?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 괜찮아. 엄마 혼자 잘 살아. 그래도 나이 드는데 혼자 사는 게 위험하잖아. 무슨 위험? 넘어지거나 아프면 어떡해. 아무도 모르잖아. 재훈이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요즘 생각하던 것과 똑같았거든요. 수정이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좋은 실버타운 많아요. 거기 가시는 게 어때요? 실버타운? 저는 실버타운이 뭔지 잘 몰랐어요. 뉴스에서 본 적은 있는데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몰랐죠. 그게 뭔데?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곳이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안전하대요. 나 거기 갈 생각 없어. 여기서 살 거야. 재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자. 요즘 실버타운 정말 좋아졌대.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아니야. 나 여기가 좋아. 엄마, 한 번만 봐.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도 돼. 재훈이가 계속 설득했어요. 저는 귀찮았지만 아들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알았어. 구경만 할게. 근데 거기 얼마나 해? 그건 가서 물어보면 돼. 다음 주 토요일 재훈이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엄마, 준비됐어? 응. 차를 타고 1시간쯤 갔어요. 경기도 어디였습니다. 도착하니 큰 건물이 여러 개 있었어요. 와, 여기 진짜 크네. 그죠? 여기 유명한 데래요. 연예인들도 부모님 모시고 온다던데.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걸어서 본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호텔처럼 넓고 깨끗했어요. 소파도 있고 화분도 있고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나왔어요. 이 과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목소리가 친절했습니다. 여기 둘러보시죠. 이 과장이 시설을 보여줬어요. 먼저 식당을 갔습니다. 큰 식당이었어요. 테이블이 수십 개 있었고요. 여기서 하루 3끼 드실 수 있어요. 메뉴도 다양하고요. 다음은 헬스장이었어요. 러닝머신, 자전거, 웨이트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관리를 위해 헬스장도 있어요. 트레이너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었어요. 실내 수영장이었습니다. 수영도 하실 수 있어요. 수중 운동은 관절에 좋거든요. 도서관도 봤어요. 책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책도 읽으시고 컴퓨터도 하실 수 있어요. 프로그램실도 있었어요. 여기서 요가, 댄스, 그림 그리기, 노래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해요. 지루하실 틈이 없어요. 솔직히 좋아 보였어요.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가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보여줬어요. 개인실이었습니다. 침대, 옷장, 책상, 화장실 다 있었어요. 깨끗했습니다. 방도 좋네. 그죠? 매일 청소도 해드려요. 상담실로 돌아왔어요. 이 과장이 팜플렛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마음에 드세요? 응, 괜찮네. 그럼 계약하시겠어요? 계약? 얼마야? 입주비가 5천만 원이고요. 월 이용료는 300만 원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 300만 원? 네, 식비랑 관리비랑 프로그램비 다 포함해서요. 나 국민연금 70만 원밖에 안 받는데 어떻게 300만 원을 내? 어머님 자산이 있으시잖아요. 집이요. 재훈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집 팔면 돼. 뭐? 엄마 집 10억이잖아. 팔아서 여기 들어오는 거야.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 집을 팔라고?
엄마 어차피 혼자 사는데 그 큰 집 뭐해? 관리도 힘들잖아. 나 거기서 30년 살았어. 추억이 있다고. 추억으로 밥 먹고 살아? 엄마 안전이 더 중요하지. 재훈아, 엄마는 집 팔 생각 없어. 엄마, 고집 부리지 마. 여기 좋잖아. 친구들도 사귀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 과장이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계약하시면 입주비 10% 할인해 드려요. 4,500만 원만 내시면 돼요. 아니야. 나 계약 안 할 거야. 어머님,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지금 대기자가 100명이 넘어요. 빨리 안 하시면 기회 놓치세요. 됐어. 나갈래. 저는 일어났어요. 재훈이가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냥 가? 그래. 엄마는 집에서 살 거야. 엄마. 저는 재훈이 손을 뿌리치고 나왔어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재훈이가 나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재훈이도 수정이도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았고요. 집에 도착했어요. 재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생각해봐.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뭐해? 나 여기 좋아.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 후회는 무슨? 나 후회 안 해. 재훈이와 수정이가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재훈이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엄마 집 팔면 돼.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아들이 제 집을 팔라고 하다니. 다음 날 아침 이웃 김숙자 씨가 찾아왔어요. 영자야, 어제 어디 갔었어? 응. 아들이 실버타운 구경시켜줬어. 실버타운? 어디? 저는 어제 간 곳 이야기를 했어요. 숙자가 놀랐습니다. 거기, 그 실버타운? 응. 알아? 영자야, 거기 가면 안 돼. 왜? 내 친구가 거기 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 무슨 일? 숙자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숙자가 말했어요. 내 친구 이순애 있잖아. 작년에 그 실버타운 들어갔어. 그래. 어때? 처음 3개월은 좋았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그럼 뭐가 문제야? 문제는 그 다음이야. 월 이용료가 자꾸 올랐대. 처음엔 300만 원이라더니 6개월 후엔 350만 원, 1년 후엔 400만 원. 제 눈이 커졌어요. 왜 올라? 계약서에 쓰여 있었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10에서 15% 인상될 수 있다고. 그런 게 있어? 영자야, 계약서 읽어봤어? 아니. 너무 길고 글씨가 작아서. 거기 함정이 다 있어.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거. 숙자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중도 해지하면 입주비 못 돌려받아. 뭐? 5천만 원을? 응.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입주비는 환불 불가라고 써 있대. 그럼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나갈 순 있지. 근데 돈은 날리는 거지. 순애가 그래서 억지로 버티고 있대.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럼 순애는 지금도 거기 있어? 응. 돈 아까워서 못 나온대. 이미 5천만 원 냈는데. 근데 월 이용료 400만 원을 어떻게 내? 자식들이 보태준대.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 순애 딸이 그러는데 이러다 망한다고. 저는 아찔했어요. 만약 제가 거기 들어갔다면 집 팔아서 입주비 내고 월 300만 원씩 내고 몇 년 못 가서 돈이 떨어질 거예요. 숙자야, 그럼 그 실버타운이 나쁜 데야? 나쁘다기보다 장사를 하는 거지. 어르신들 돈 뜯어가는 거야. 그런 데를 왜 안 단속해? 계약서에 다 써있대. 작은 글씨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래래. 저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재훈이가 섭섭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그런 곳에 보내려고 했다니. 영자야, 절대 가지 마. 집도 절대 팔지 말고. 알았어. 고마워, 숙자야. 숙자가 간 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재훈이한테 전화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그때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민지야. 응, 민지야. 엄마, 오빠가 실버타운 데려갔다며? 어떻게 알았어? 형수가 나한테 자랑하더라. 시어머니 좋은데 구경시켜드렸다고. 그래. 엄마, 거기 가지 마. 응, 안 갈 거야. 오빠가 엄마 집 팔라고 했어? 어떻게 알았어? 새언니가 그러더라. 시어머니 집 팔아서 실버타운 보내면 우리도 편하다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 엄마, 오빠가 엄마 재산 노리는 거야. 민지야, 그런 말 하지 마. 오빠가 그럴 리 없어. 엄마, 나 병원에서 많이 봐. 자식이 부모 재산 노리고 실버타운 보내는 거. 엄마도 조심해. 알았어. 엄마, 절대 집 팔지 마.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 찍지 마. 뭐든 나한테 먼저 보여줘. 응,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민지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재훈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실버타운 생각해봤어? 아니. 엄마, 왜 그래? 좋은 데잖아. 재훈아, 엄마 거기 안 갈 거야. 왜? 월 300만 원을 어떻게 내? 엄마 집 팔면 10억인데 그 돈으로 충분하잖아. 10억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는데? 엄마 계산해봤어. 입주비 5천만 원, 월 300만 원이면 13년은 버틸 수 있어. 13년 후에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잖아. 엄마 지금 69살이니까 13년 후면 82살이야.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재훈아, 82살 넘으면 엄마 어떡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재훈아, 솔직히 말해. 너 엄마 집 필요해? 뭐? 엄마 집 팔면 너 돈 좀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정말? 당연하지. 하지만 재훈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아,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이 집에서 살다가 여기서 죽을 거야. 엄마, 더 이상 실버타운 얘기하지 마. 전화를 끊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재훈이가 또 왔어요. 이번엔 혼자 왔습니다. 엄마, 나 혼자 왔어. 왜 왔어?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뭔데? 재훈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제가 놀랐어요. 왜 그래? 엄마, 사실은 나 빚이 있어. 빚? 재훈이가 고백했어요. 회사에서 투자 권유를 받아서 돈을 넣었는데 사기를 당했대요. 5천만 원을 날렸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실버타운 가라고 한 거야? 응. 엄마 집 팔면 10억인데 그 중에 일부만 나한테 주면 빚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재훈아,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바보 같았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를 속여? 엄마 용서해줘. 재훈아, 일어나. 재훈이를 일으켰어요. 엄마가 빚 갚아줄게. 뭐? 엄마 안 돼. 괜찮아. 엄마한테 돈 좀 있어.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다시는 엄마 집 팔자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실버타운 얘기도 꺼내지 마.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약속할게. 정말 고마워. 저는 재훈이한테 5천만 원을 줬어요. 제 예금에서 뺐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이었어요.
재훈이가 돈을 받고 울었어요. 엄마, 꼭 갚을게. 천천히 해. 엄마 급한 거 아니야. 재훈이가 간 후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실버타운 얘기는 끝났구나. 하지만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과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 실버타운 이 과장입니다. 왜 전화했어요? 어머님, 지난번에 구경 오셨잖아요. 계약 생각 바뀌신 거 없으세요? 없어요. 나 거기 안 갈 거예요. 어머님, 지금 특별 프로모션 하고 있어요. 입주비 30% 할인해 드려요. 30%? 네. 5천만 원이 아니라 3,500만 원만 내시면 돼요. 이런 기회 다시 없어요. 됐어요. 나 관심 없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어머님 걱정 많이 하시던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뭐래요? 아드님이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게 불안하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아드님한테 연락해 볼까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니에요. 됐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이 과장이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을까요? 재훈이가 알려준 걸까요? 저녁에 재훈이한테 전화했어요. 재훈아, 너 실버타운한테 내 전화번호 줬어? 그게 왜 줬어? 엄마 안 간다고 했잖아. 엄마 미안해. 그 사람들이 계속 연락하라고 해서. 재훈아, 엄마 말 안 들려? 엄마 거기 안 간다니까. 알았어, 엄마. 미안해.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이 과장이 또 전화했어요. 어머님, 어제 제 말씀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어머님, 이번 주까지만 특별가예요. 그 이후엔 정상가로 돌아가요. 듣기 싫어요. 끊을게요. 근데 이 과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하루에 2~3번씩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생각 바뀌셨어요? 안 바뀌었어요. 4번째 날 저는 화가 났어요. 그만 좀 해요. 나 거기 안 간다니까.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어머님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걱정은 내가 해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집으로 택배가 왔어요. 실버타운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열어보니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도 있었습니다. 박영자 어머님께 어머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특별 계약서를 보내드립니다. 서명만 하시고 보내주시면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입주비는 3,500만 원으로 할인해 드립니다. 계약서를 펼쳤어요. A4 용지가 10장이나 됐습니다. 글씨가 빽빽했어요. 돋보기를 쓰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는 괜찮았어요. 입주자 박영자, 입주비 3,500만 원, 월 이용료 300만 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런데 글씨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8포인트쯤 될까요? 돋보기로도 읽기 힘들었어요. 제7조 월 이용료 조정본 시설은 물가 상승률, 인건비 증가 시설, 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월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조정폭은 전년 대비 10에서 20%로 한다. 제 손이 떨렸어요. 숫자가 한 말이 맞았어요. 300만 원이 1년 후엔 360만 원, 2년 후엔 432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었어요. 제11조 중도 해지 입주자가 계약 기간 중 퇴소를 원할 경우 입주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단 사망 또는 장기 입원의 경우에만 입주비의 50%를 환불한다. 5천만 원을 내고 들어갔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죽거나 아파서 입원해야만 절반을 돌려받고요. 더 읽었어요. 제14조
시설 책임 면제본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입주자의 상해, 질병, 사망에 대해 시설 측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시설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가 거기서 넘어지거나 다쳐도 실버타운은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계속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무서웠습니다. 제18조 강제 퇴소. 다음의 경우 시설 측은 입주자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 하나, 3개월 이상 월 이용료를 연체한 경우. 둘,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셋,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 경우 입주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돈을 못 내면 쫓겨나는데 입주비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을 날리고 쫓겨나는 거잖아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무서운 내용이 있었어요. 제23조 계약 양도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입주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입주자 사망 시 상속인은 본 계약을 승계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에는 제11조 중도 해지를 적용한다. 제가 죽으면 이 계약이 자식들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계약을 이어받지 않으면 입주비의 50%만 돌려받고요. 저는 계약서를 덮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계약서야? 이건 함정이잖아. 숙자한테 전화했어요. 숙자야, 나야. 왜? 실버타운에서 계약서 보냈어. 읽어봤는데 완전 사기야. 그렇지? 내가 뭘 했어. 거기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숙자야, 이런 계약서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야? 계약서에 다 써 있으니까 문제 없는 거래. 우리가 서명하면 동의한 거니까. 그럼 어떡해? 서명 안 하면 돼. 절대 도장 찍지 마. 알았어. 전화를 끊고 계약서를 찢어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근데 이틀 후 재훈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계약서 받았어? 어떻게 알았어? 실버타운에서 연락 왔어. 엄마가 계약서를 안 보낸다고. 안 보낼 거야. 그거 사기야. 엄마, 무슨 소리야? 재훈아, 너 계약서 읽어봤어? 아니, 그냥 대충. 대충? 재훈아, 거기 함정투성이야. 월 이용료가 매년 올라가고 중도 해지하면 돈 못 받고 다치면 책임도 안 지고. 재훈이 얼굴이 굳었어요. 정말? 정말이야. 내가 계약서 읽어봤어. 그럼 엄마 거기 가면 안 되겠네. 당연하지. 나 거기 안 가. 재훈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재훈이가 갔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지만 사흘 후 민지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 왜? 새언니가 엄마 집 계약했대. 뭐? 민지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계약했어? 엄마가 한 게 아니라 새언니가 한 거야. 며느리가? 어떻게? 엄마, 지금 집에 있어? 내가 갈게. 응, 와. 30분 후 민지가 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제 집을 9억 5천만 원에 판다는 계약서였습니다. 계약 일자는 일주일 후였어요. 이게 뭐야? 새언니가 엄마 집을 판 거야. 어떻게? 내가 도장도 안 찍었는데? 민지가 설명했어요. 새언니가 엄마 도장을 위조했대. 위조? 응. 엄마 도장 찍은 서류를 복사해서 합성한 거래.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런 게 가능해? 가능하대. 요즘 기술 좋아서. 그럼 계약이 성립한 거야? 아직 아니야. 계약금만 받았고
잔금은 일주일 후에 받기로 했대. 그때 집 넘어가는 거야. 그럼 막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엄마가 위조라고 신고하면 돼. 며느리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엄마, 새언니는 처음부터 엄마 집이 목적이었어. 오빠는 몰랐을 거야.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까지 배신하다니. 민지야, 어떡하지?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 사문서 위조야. 경찰에? 응.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계약 취소해야 해. 알았어. 같이 가줄래? 당연하지. 우리는 먼저 부동산에 갔어요. 부동산 사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일주일 후에 잔금 받기로 했는데. 사장님, 저 계약 안 했어요. 네. 여기 계약서에 어머님 도장 있는데요. 그거 위조예요. 제가 도장 찍은 적 없어요. 사장 얼굴이 굳었어요. 위조요? 그럼 큰일인데요. 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도장 안 찍으셨으면 계약이 무효예요. 당연히 취소해야죠. 계약금은요? 돌려줘야죠. 근데 어머님, 누가 위조한 거예요? 민지가 말했어요. 저희 새언니예요. 며느리분이요? 그럼 가족 간 사기네요. 이거 고소해야 해요. 우리는 경찰서로 갔어요. 고소장을 썼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써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를 고소하다니.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분 조사 나오라고 하겠습니다. 어머님도 조사받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지가 옆에 있어줬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날 밤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경찰이 수정이 조사 나오래. 재훈아, 수정이가 내 집 팔려고 했어. 뭐? 그럴 리 없어. 계약서에 내 도장 위조해서 찍었어. 진짜? 진짜야. 민지가 알아냈어. 재훈이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너 정말 몰랐어? 응. 수정이가 그런 짓 할 줄 몰랐어. 엄마, 정말 미안해. 재훈아, 너 수정이랑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게 안타까웠어요. 이틀 후 수정이가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민지가 같이 가줬습니다. 조사 결과 수정이가 모든 걸 자백했대요. 수정이는 재훈이 몰래 실버타운과 접촉했대요. 제 집을 팔아서 실버타운 입주비를 내고 남은 돈은 자기들이 쓰려고 계획했대요. 재훈이는 정말 몰랐고요. 엄마, 형수가 3년 전부터 계획했대. 3년 전? 응.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제 남편이 돌아간 게 8년 전인데 수정이는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결혼하고 3년 후부터 제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형수가 그동안 엄마 통장 잔액도 몰래 확인했대. 그리고 집 시세도 계속 체크했고. 그랬구나.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5년 동안 며느리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한 거였어요. 민지야, 나 바보 같아. 아니야, 엄마. 엄마는 사람을 믿은 거야. 잘못한 건 형수야. 그래도 엄마,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새언니는 처벌받을 거야. 경찰이 며느리를 기소했어요.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재판정에서 며느리를 봤어요.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정이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수정이가 대답했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빚도 있었고 아이 교육비도 들고 시어머니 집이 10억이나 하는데 혼자 사시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그래도 이건 범죄입니다. 법정 상속인도 아닌데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려 했어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일어났어요. 네. 판사를 받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민지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재훈이도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용서와 처벌은 다른 문제입니다. 며느리가 한 짓은 잘못됐어요. 법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죠.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수정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왔어요. 재훈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됐어. 내 잘못은 아니잖아. 나 이혼할게.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엄마 앞으로 잘할게. 다시는 엄마 집 탐내지 않을게. 재훈아, 엄마가 죽으면 이 집은 너랑 민지 거야. 조급하게 굴지 마. 엄마 살아있을 동안은 엄마 집이야. 네, 엄마. 알겠어. 한 달 후 또 놀라운 일이 신문에서 기사를 봤어요. 실버타운 파산. 입주자 70명 보상 못 받아. 제가 구경 갔던 그 실버타운이었어요.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았대요. 입주비를 돌려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거리에 나왔다고 했어요. 숙자한테 전화했어요. 숙자야, 신문 봤어? 봤어. 실버타운 망했더라. 순애는 어떻게 됐어? 입주비 5천만 원 날렸대. 돌려받지 못하고. 세상에. 거기 입주한 어르신들 다 그래. 70명이 5천만 원씩 날린 거야.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만약 제가 거기 들어갔다면 집 팔아서 입주비 내고 몇 년 살다가 실버타운이 망하고 돈도 날리고 집도 없고. 영자야, 내가 안 간 게 정말 다행이야. 그러게. 민지랑 너 덕분이야. 전화를 끊고 신문을 다시 읽었어요. 기사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실버타운 측은 계약서에 파산 시 입주비 환불 불가 조항을 넣어놨다. 입주자들은 법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써 있었대요. 파산하면 입주비를 못 돌려. 어르신들은 그걸 못 보고 서명했던 거예요. 저는 그 계약서를 읽었던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작은 글씨까지 다 읽었던 게요. 민지한테 전화했어요. 민지야, 실버타운 망했대. 나도 봤어, 엄마. 정말 다행이야. 엄마가 거기 안 갔잖아. 응. 민지야, 고마워. 내가 막아줘서. 엄마, 당연한 거야. 나 엄마 딸이잖아. 민지야,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집이 제일 좋다는 거. 그리고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 엄마, 화려한 시설보다 내가 30년 산 이 집이 좋아. 여기 엄마 추억이 다 있어. 맞아, 엄마. 여기가 제일 좋아. 그 후로 저는 집에 작은 변화를 줬어요. 안전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화장실이랑 계단에요. 미끄럼 방지 패드도 붙였어요. 비상벨도 설치했습니다.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버튼만 누르면 민지한테 연락 가는 거예요. 민지가 매주 한 번씩 방문해요. 청소도 도와주고 장도 봐주고요. 재훈이도 한 달에 2번 와요. 수정이랑 이혼하고 나서 더 자주 오더군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 다 있어. 엄마 무릎은 어때? 파스 붙이니까 괜찮아. 손주들도 가끔 와요. 민지 딸 서연이랑 재훈이 아들 지호가 왔어요. 할머니,
우리 손주들 왔네. 손주들이 집 안을 뛰어다닙니다. 시끄럽지만 좋아요. 이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하니까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친구들이 물었어요. 영자야, 너 실버타운 간다며? 아니, 안 가. 여기 살 거야. 잘했어. 나도 실버타운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더라. 그래? 얼마? 월 300만 원이래. 내가 어떻게 그걸 내? 나도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역시 집이 제일이야. 우리 집에서 살다가 우리 집에서 죽는 게 제일 좋아.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민지가 오고, 한 달에 2번은 재훈이가 오고, 손주들도 가끔 오고요. 친구들도 있고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나요. 거실에 걸린 사진을 봅니다. 여보, 우리 집 지켰어. 누가 뭐래도 이 집 안 팔았어. 여기서 당신이랑 30년 산 거 너무 소중해. 밤에는 베란다에 나가서 달을 봅니다. 서울 야경이 보여요. 이 야경을 30년 동안 봤어요. 이게 제 일상이고 제 삶이에요. 실버타운에 갔다면 새 친구를 사귀고 프로그램도 하고 수영도 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 집에서의 추억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쫓겨났겠죠. 저는 지금이 좋아요. 무릎은 아프지만 파스 붙이면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 민지랑 재훈이가 와주니까 괜찮아요. 계단 오르기 힘들지만 손잡이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느 날 민지가 물었어요. 엄마, 나중에 정말 혼자 못 살게 되면 어떡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요양원 가실 거예요? 아니, 엄마는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떠날 거야. 엄마, 민지야, 집이란 건 말이야. 그냥 건물이 아니야. 추억이고 삶이고 가족이야. 맞아, 엄마. 실버타운은 아무리 좋아도 남의 집이야. 내 집이 아니야. 내가 30년 산 이 집이 제일 좋아.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기가 제일 좋아.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나무만 조금 컸고 건물만 조금 낡았을 뿐이에요. 이곳에서 남편과 아침을 먹었어요.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이곳에서 손주들과 놀았어요. 이 모든 게 제 삶이에요. 실버타운 광고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화려한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편리한 생활. 그게 다 좋아 보이지만 제 삶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작은 글씨를 잊지 않아요. 제가 만약 그 작은 글씨를 못 봤다면, 민지와 숙자가 경고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는 어디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경로당에서 순애를 만났어요. 실버타운이 파산해서 돌아온 친구예요. 순애야, 오랜만이다. 영자야. 순애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힘들었지? 응. 5천만 원 다 날렸어. 어떻게 모은 돈인데. 지금은 어디 살아? 딸네 집에 얹혀 살아. 눈치 보이더라. 순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자야, 너는 집 지켜서 다행이야. 응. 나처럼 되지 마. 실버타운 절대 가지 마. 안 갈 거야. 여기서 살 거야. 잘 생각했어. 순애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30년 동안 맡아온 우리 집 냄새. 거실 불을 켰어요. 소파, 텔레비전, 식탁? 다 낡았지만 편해요. 남편이랑 고른 가구들이에요. 베란다로 나갔어요. 화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심었던 화분들. 30년 동안 키웠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 아들도 정신 차렸고 딸도 잘 돌봐주고 손주들도 잘 크고 있어.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나들이 갈까? 좋지. 어디로? 남산 어때? 거기 단풍 예쁘대. 그래, 가자. 1시간 후에 갈게. 알았어. 준비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고 현관을 나서려는데 문득 뒤를 돌아봤어요. 거실, 주방, 방들. 제 집이 보였어요. 30년의 세월이 담긴 이 공간. 저는 웃었습니다. 다녀올게. 우리 집. 민지 차를 타고 남산에 갔어요. 단풍이 정말 예뻤습니다. 엄마 예쁘지? 응, 너무 예쁘다. 엄마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엄마가 집 안 팔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러게.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민지가 싸온 김밥이었어요. 엄마 맛있어? 응, 맛있어. 엄마, 나중에 내가 엄마 나이 되면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어떻게? 내 집에서, 내 추억 속에서 가족이랑 함께.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지야, 고마워. 뭐가? 엄마 딸이어서. 민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나도 고마워, 엄마.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역시 집이 제일이야.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뉴스에서 또 실버타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실버타운 계약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화면에 전문가가 나왔어요. 특히 작은 글씨로 된 조항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월 이용료 인상, 중도 해지, 파산 시 처리. 이런 내용들이 불리하게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그걸 읽어봐서 다행이야. 뉴스가 끝나고 드라마를 봤어요.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왔어요. 여보, 잘했어. 집 지켜서. 당연하지. 당신이랑 30년 산 집인데 앞으로도 잘 살아. 아이들이랑 손주들이랑. 그럴게. 남편이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화분에서 꽃이 피었어요. 작은 노란 꽃이었습니다. 여보, 꽃 폈어. 당신이 심은 꽃. 물을 주며 중얼거렸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고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집에서 삽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 불편하지만 괜찮아요.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는 걸. 가장 좋은 건 익숙한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 추억 속에서 사는 거라는 걸.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삶이고 노후는 돈이 아니라 관계라는 걸. 그리고 계약서의 작은 글씨, 그 속에 숨은 함정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걸. 6개월 후 재훈이가 재혼했어요. 착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너도 잘 부탁해. 우리 재훈이 잘 돌봐줘. 새 며느리는 수정이와 달랐어요. 눈빛이 진실했습니다. 제 집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민지는 승진했어요. 수간호사가 됐습니다. 엄마, 나 승진했어. 그래, 축하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튼튼해야 내가 일할 수 있잖아. 민지야, 고마워. 손주들은 쑥쑥 자랐어요. 지호는 초등학교 3학년, 서연이는 5학년이 됐습니다. 방학 때 우리 집에 놀러 와요. 할머니, 숙제 도와주세요. 그래, 할미가 도와줄게. 함께 숙제를 하고 간식을 먹고
옛날 이야기를 해줘요. 손주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래요. 경로당 친구들도 다들 잘 지내요. 순애는 딸네 집에서 적응했대요. 이제 괜찮아. 딸이 잘해줘. 다행이다. 영자야, 너는 집 잘 지켜서 정말 부러워. 순애야, 넌 딸이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복이야. 그래, 맞아.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왔어요. 실버타운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또 홍보 편지겠거니 했는데 열어보니 달랐어요. 박영자 어머님께 실버타운은 2024년 12월 31일부로 완전히 폐업했습니다. 그동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업 통보였어요. 제가 구경 갔던 그 실버타운이 완전히 문을 닫은 거예요. 정말 다행이야. 거기 안 갔길 잘했어. 편지를 찢어서 버렸어요. 더 이상 실버타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저는 매일 이 집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아요. 좋은 아침이야, 우리 집. 부엌에 가서 커피를 타요. 남편이 좋아하던 커피예요. 향기가 집안에 퍼집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화분들을 봐요.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따고, 여보, 오늘도 잘 키울게. 거실에 앉아서 신문을 읽어요. 요즘도 실버타운 광고가 많이 나와요. 최고의 시설, 최상의 서비스. 저는 웃어요. 아니야. 최고는 내 집이야. 오후에는 경로당에 가요.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어요. 영자야, 너 집 안 팔아서 진짜 잘했어. 그러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어요. 간단하게 국 끓이고 반찬 몇 가지 꺼내고 혼자 먹지만 외롭지 않아요. 이 식탁에서 남편이랑 밥 먹었고 아이들 밥 먹였고 손주들이랑 간식 먹었거든요. 밤에는 텔레비전을 봐요.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고 가끔 실버타운 광고가 나와요. 화려한 시설들이 나오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현혹되지 않아요. 계약서에 작은 글씨를 잊지 않을 거야. 잠자리에 들 때 남편 사진을 봐요. 여보, 오늘도 잘 보냈어. 내일도 잘 살게. 눈을 감으면 30년의 추억이 떠올라요. 남편과의 시간, 아이들과의 시간, 손주들과의 시간. 이 모든 게 이 집에 있어요. 집은 파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고, 노후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익숙한 곳에서 맞이하는 것이며, 가족은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믿을 수 있는 가족, 진짜 나를 생각하는 가족과 함께 결정하세요. 좋은 결정은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실버타운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곳도 많아요. 하지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행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